지금 진짜 졸려요. 진짜 졸려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영상을 찍고 잠깐 잘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잠들면 영상 찍을 시간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냥 쭉 자버려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영상을 찍자 해서 찍고 있고, 근데 이게 완전 뭐라 해야 되죠? 럭키비키인 게 뭐냐면, 럭키재화인 게 뭐냐면은, 제가 원래 말을 되게 빠르게 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원래 좀 말이 빠른 편인데 ASMR을 찍을 때에도 말을 빠르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채널 ASMR들 많이 듣고 이러는데 제가 확실히 말이 빠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귀가 적응을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제 영상만 많이 보시는 인삼님들은 적응을 하신 것 같고, 저의 말 속도에. 근데 이제 여러 채널 보시는 인삼님들은 좀 제 말이 빠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조금, 제가 생각해도 조금 빠른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늦게 해볼까, 늦춰서 해볼까, 느리게,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제가 이렇게 졸려서 지금 약간 로딩이 늦다고 해야 되나요? 원래는 이렇게 말이 빨리빨리 두뇌 회전이 돼서 빨리빨리 말을 했다면은 지금은 좀 느리게 두뇌 회전이 돼서 느리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좋을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너무 졸려가지고 제가 평소보다 좀 멀리 있지 않나요? 화면 보고 계시는 인삼님들. 벽에다가 등을 기대고 있거든요. 제가 진짜 계속 TMI를 얘기하자면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아요. 찍고 싶은 영상이 진짜 많거든요. 저희 오픈 톡방에 들어와 계신 인삼님들은 약간 느끼실 거예요. 제가 맨날 이런 영상 어때요? 저런 영상 어때요? 이러면서 뭐 여쭤보고 그러는데 맨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아요. 찍고 싶은 영상이 진짜 많은데 제 마음에 비해서 체력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마음은 막 하루에 하나씩 찍고 싶고 이런데 실질적으로는 뭐 이틀, 3일에 하나 찍으면은 잘했다, 약간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비율 정도가. 그래서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이럴수록 더 이렇게 우선순위에 집중을 하고 체력 관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진짜 못하는 게 우선순위에 맞게 일하는 거, 그리고 체력 관리하는 거 두 개를 참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반성이 되곤 하죠. 무튼 저의 근황이었어요. 저의 근황 토크. 그런 일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근황 토크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해가 떠버려가지고 화면이 너무 밝잖아요. 근데 그래서 좀 더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 머리카락 색깔이 이상해졌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탈색을 했었잖아요. 탈색을 그것도 3회차 셀프 탈색 3번을 했었는데 3번 탈색을 한 다음에 블루블랙으로 덮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일주일 넘게 계속 머리 감을 때마다 파란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란 물이 빠지고 수건도 파랗게 되고 뭐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위쪽은 블루가 빠져가지고 약간 회색이 되고 밑에는 블루가 남아있고 막 이런
탈색을 3번 이렇게 했다 보니까 위에가 블루랑 블랙이 다 중간중간 빠지면서 이게 자세히 봐야지 보이긴 하는데 약간 흰머리처럼 된 부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 딱 남이 봤을 때 그냥 뭐지 흰머리인가 이런 식으로 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진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머리 색깔을. 네, 그래요. 그래서 딱 이렇게 이상하게 되기 전이 괜찮았는데 뭔가 제가 불안한 거는 또 그거인 거죠. 여기서 멈출 것 같지가 않고 더 이렇게 약간 회색 머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해요. 그래서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친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 머리를 보고는 그 검정 고무신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기영이 할머니 아니냐면서 머리 묶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그랬고 그리고 또 마지막 TMI. 오늘 좀 TMI가 많아요. 어쩌다 보니까. 마지막 TMI는 제가 이제 계속 연기하고 했다 보니까 다이어트도 약간 맨날 달고 살았었거든요. 엄청 마르게까지는 못 뺐어도 그래도 항상 살이 찌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주로 유튜브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촬영을 안 나가다 보니까 거의 관리를 잘 안 해서 살이 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화면 보시면은 좀 느끼실 거예요. 제가 살이 찐 거를.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저는 20살 이후로 10년 동안 다이어트를 해왔으니까 다이어트를 그만두니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 머릿속에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없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좋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막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기 전에도 먹고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보니까 운동도 최소화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살이 좀 생각보다 많이 찐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제 가치관은 그거거든요. 이게 아이돌 배우 이런 거 할 모델 이런 거 하는 거 아닌 다음에야 정상 체중이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경도 비만, 그러니까 정상 체중 윗단계로 갈 것 같아요. 진심으로. 제가 하체 비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얼굴이랑 상체까지만이잖아요. 하체가 약간 이게 미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발이 칼발이고 좀 작은 편인데 TMI 이렇게 길이 말고 폭이 작은 편인데 다리의 무게를 발이 버티는 게 슬슬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웃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정상 체중의 범위에 있을 것 같은데 몸무게 안 재봤지만 이대로 가다가 이제 비만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정상 체중이 제일 좋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뚱뚱하면 또 건강에 안 좋으니까 정상 체중이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몇 번 슬쩍 얘기했었지만 그래서 조금 먹는 거를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 건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살이 찌니까 이게 몰랐는데 자세가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TMI였고
제목을 뭐라고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를 알아가는 방법, 내가 나를 이해하는 방법, 나를 아는 법, 나를 알게 되는 법,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걸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나를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아가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자칫 잘못 이제 전달되면 내가 나를 규정 짓는 어떠한 틀 안으로 규정을 지어버리는 틀에 가둬버리는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좀 그냥 내가 나를 이해한다 라고 워딩을 했고 문구를 썼고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도 내가 나를 이제 난 이런 사람이구나 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인가 봐.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나 봐.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나 봐. 이렇게 나를 이해해주자 스스로가 이런 이제 목적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서 내가 나를 이해하는 법으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네, 그렇고 오늘도 자 이제 네, 진지쟁이의 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언제나 당연한 거지만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돼요. 네. 오늘은 우선은 내가 나를 왜 이해해야 할까? 잖아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이해하는 방법. 내가 왜 나를 이해해야 되지? 내가 나를 잘 알고 내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으면 인생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떠한 것과도 대체될 수 없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를 모르면 나에게 좋은 판단을 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내 편이 되어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심적으로 고통받는 일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나를 이해해준다면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지지대 역할을 하게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였고 내가 나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나를 이해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뭐 개별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해하는 방법 또 오늘 제가 들고 온 뭔가 중요한 질문 2가지를 통해서 이해하는 방법 아니면 나에 대한 뭐 관찰 일지를 써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고 나를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갖다 놓아 버릴 수도 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을 살펴볼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우선 오늘은 얘기하려고 하는 방법이 2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거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2번째 질문을 먼저 얘기하고 쭉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메인 질문. 나는 나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리고 2번째 질문. 나는 특정한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서 얘기하는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 감정, 행동 다 포함하는 반응입니다. 이 2가지가 있는데 우선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내가 나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 나는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가? 이게 왜 나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한정되어 있는 게 우선 보통의 경우에는 시간, 에너지, 돈, 이 세 가지예요. 근데 내가 나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 시간이라는 게, 인생이 우리가 유한하잖아요. 인생이 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무한하다면 질문이 달라졌겠지만 인생의 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 귀중한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에너지를 어디 쓰고 있는가. 에너지도 시간이랑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이렇게 다른 일 처리 막 하다가 영상 찍으려고 하니까 피곤해가지고 앞에서 계속 막 피곤하다는 얘기 했잖아요. 잠 온다는 얘기. 그런 것처럼 이게 사람이 일정 시간은 무조건 자야 되고 일정 시간은 무조건 휴식을 취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활동 에너지라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돈. 뭐 우리가 백만장자, 억만장자 뭐 이런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보통의 기준에서는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 1년에 쓸 수 있는 돈, 이게 굉장히 한정적이죠. 정해져 있어요. 막 가격표 안 보고 뭐든지 다 세상에 있는 거 다 살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자원이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가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어릴 때야 뭐 또 조금 달랐지만 지금을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은 저는 그냥 거의 모든 시간을 일하는 데 써요. 영상 기획하고 뭐 편집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 촬영도 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어떤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 어떻게 더 괜찮게 만들어볼까 변형해서, 이런 고민들로 거의 하루를 그냥 다 보내요. 그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일이고 저한테 맞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거의 가장 크게 추구하는 게 일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영상 많이 만들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지금 계속 시간, 에너지를 다 여기다가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누군가라고 예시를 드니까 어려워져서 저로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30대가 되고 나서야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하면서 나한테 이 일이 얼마나 잘 맞고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사랑하는지를 느끼고 있는데, 사실 20대 때는 제 관심사는 거의 그런 거였어요. 제가 시간이나 에너지를 쓴 곳은 난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뭐 하는 인간이지? 인생이란 무엇일까?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까? 내가 누구길래? 내가 무엇을 원하길래? 난 어떤 성향이길래? 이것만 진짜 무슨 약간 철학자 마냥 맨날 그런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 것만 생각했고,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오래 들어오신 분들은 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인생을 살 수 있나? 이런 것만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고 남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뭐 여행도 적게 가지만
하지는 않았고 계속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아무튼 그랬는데 이거를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 나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누구인지 찾는 곳에 쓰고 있구나. 이 사람은 과거의 저를 예시로 들었을 때 그러면 아, 이 사람은 되게 자기 성찰, 자아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나를 탐구하는 것에 관심이 스스로를 탐구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를 되게 열심히 하고 계속 이거를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욕심이 엄청나잖아요. 하루 종일 이것만 하니까. 그럼 이제 또 저를 보면은 아, 시간과 에너지를 다 여기다가 쓰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은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구나. 이렇게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뭐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지인분 중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세요. 목적이에요, 그분의.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자아 실현인 거고, 왜냐면 제 성격이 그냥 그래서. 그리고 또 그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자유인 거고, 그런 식으로. 그럼 이제 또 그분을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일에다가 몰빵하고 있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돈이 많아서 돈 걱정을 아예 없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경제적인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저를 보면서는 자아 실현을 중시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규정 짓고 단정 지으라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수단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돈 같은 경우에도 저의 예시로 들자면 저는 지금은 먹는데 제일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 이제 아, 이 사람은 먹을 때의 편안함, 먹으면서 취하는 휴식을 취하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누군가는 제가 젤리 사 먹는 그 돈으로 뭐 문화생활 즐기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전시회 가시고. 그러면 이제 아, 이 사람은 뭐 휴식의 방법으로 전시회에 간다든지 그런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구나. 누군가는 사교 모임에 가요.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요지로 다시 돌아오자면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을 때는 내 시간, 내 돈, 내 에너지 어디다가 많이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건가? 이런 식으로 힌트가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데에 힌트가 돼요. 아무튼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되게 항상 얘기하지만 너무 그리고 꼰대 약간 그런 말투로 말하는 거를 안 하려고 조심을 하는데 이게 졸리니까 약간 조심하는 게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자꾸 원래 말하던 대로 말하고 있어요. 원래 생각하던 대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인 질문으로 나를 이해하는 방법.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 마음, 행동, 생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 이거는 뭐냐면 사실 그거예요. 제가 연기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물을 분석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그때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다른 얘기지만 이거는 연기할 때 인물을 분석할 때 뭐 엄청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행동
하는지만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에게 차인 남자의 예시라고 칠게요. 근데 그 남자가 내가 본인이 잘못해서 차였다라는 가정이 있었을 때 반성하거나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성하거나 슬퍼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반성도 안 하고 슬퍼는 하면서 그거를 다 남 탓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반응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너무 재밌다. 에이. 반응이 사람마다 행동도 다르고, 똑같은 나의 잘못으로 여자친구한테 차였다라는 가정이 있었을 때 누군가는 누군가가 하는 생각, 누군가가 하는 행동, 누군가가 갖는 마음,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좀 스스로 살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성숙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 어릴 때 되게 철이 없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되게 애 같긴 한데 하는 행동이. 근데 이제 제가 추구하는 죽음이 지향점, 이런 게 이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성숙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예시로 악플이 달렸다라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때 행동은 우선 대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은 상처받았다. 생각,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이런 거에 상처받지 않으니 상처받지 말자고 생각한다. 이게 만약에 저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파악해보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마음이 여리지만 성숙한 사람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려 노력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보면은 되게 좋아요. 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치트키 같은 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만 해도 돼요. 사실 이건 모든 거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인삼님들께서. 그러면은 유채화가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었다 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난 어떤 마음이고, 난 어떤 생각을 했고, 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것만 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갈피를 좀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정 짓거나 규정 짓거나 틀에 얽매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럴 때 내가 나를 자책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니까 원래 그래,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인 거죠. 너무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또 빨라졌어요. 영상 시작할 때 말 느려가지고 럭키비키라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되게 마음의 안전지대가 되어줘요. 지지대가 되어주고 중심축이 되어주고, 나 자신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 명상하기, 생각하기, 산책하기, 뭐가 됐든 한 번은 생각, 만약에 이렇게 해볼까 싶으신 인삼님들 계시다면, 그러면은 한번 글을 조용히 써보시거나 산책하면서 그냥 머리 한켠에 생각 한번 해보시거나,
가치에 못 미치는 영상이 된 것 같았다 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행동, 생각, 마음, 우선 속상하다. 행동, 속상함을 인삼님들한테 말로 표현한다. 생각, 속상하지만 마음에 들 때까지 찍으면 영원히 영상을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진짜 갈게요. 꿀잠 주무시고 인삼이 여러분 언제든지 듣고 싶으신 수다 주제도 제가 다 따로 적어두고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안녕, 잘 자요.